아나운서 준비하는 우리 아준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베스트 5를 뽑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속 시원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조노을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11년 넘게 기상캐스터로 일을 하고 현재는 이제 많은 기상캐스터나 아나운서 준비하는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또 스피치를 가르치면서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어요. 아나운서 아카데미 꼭 다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 준비생들께서 혼자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카데미를 수료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죠.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하러 가기 전에 이것만큼은 알고 가자. 그러면 상담 시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이번에는 아나운서 준비하는 우리 아준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베스트 5를 뽑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네, 언제부터 이제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를 시작해야 좋은지 궁금한 친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수업을 들어도 될까요? 아니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21살에 이제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해서 24살에 MBN에 입사를 했습니다. 3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요. 그래도 주변에 아나운서 준비했던 친구들보다 이른 나이에 입사를 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빨리 준비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보통 친구들이 이제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제가 지금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나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나이보다는 준비 기간을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격한 친구들을 제가 옆에서 보면요. 자신의 준비 기간을 보통 1년 정도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내가 어딘가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실력을 끌어올리자. 이렇게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기에 늦거나 빠른 나이는 특히 요즘은 더더욱 없어진 것 같아요. 준비 기간을 얼마나 잡을 것인지 또 어떻게 준비해서 언제 합격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속 시원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사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이제 방송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제가 10년 이상 방송에 몸을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도 몰랐던 훨씬 다양하고 많은 방송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각 방송사별로요. 원하는 기준도 모두 다르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따라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송사의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방송사는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곳이기도 해요. 변화가 너무나 빠르고요.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읽으려고 노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본 모집 요강이 공채가 뜰 때마다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가끔 아나운서 채용 공고에 대졸 이상 4년이라고 명시해 놓은 곳들도 있는데요. 요즘 대부분 방송사 채용을 보면 자격증이나 기타 스펙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관련 분야 경력자 우대라는 조건을 사실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만큼 방송은 당장 방송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는 인재를 찾고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실력에 능한 사람을 원한다라고 보여집니다. 2년제를 졸업한 뒤에도 충분히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로 합격한 제자들을 저는 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속 시원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외모 너무 중요하죠. 그쵸? 근데 이 외모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우리 많은 선생님들과 또 준비생 친구들의 또 다른 고민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카메라 앞에 서서 얼굴이 계속 비춰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는 이 외모가 중요하다라고는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외모는요, 호감형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참 이상한 게 이 사람의 단순한 외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음성이라든지 표현력이라든지 아니면 제스처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타내는 표정 같은 데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의상이나 메이크업만으로도 그 전과 전혀 다른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같은 사람이라도 이제 어떤 의상을 입느냐, 또 어떤 표정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이미지가 시험의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진짜 친구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방송인이 되려면 방송 관련한 학과를 나와야 하는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사범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 주변 친구들 중에서는 모델학과,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등등 정말 다양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전공을 통해서 방송인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배웠는가? 그걸 말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양한 전공들을 토대로 내가 아나운서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도 같이 배우는 눈을 키웠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거 진짜 단골 질문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준비할 때도 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게도요. 처음 준비를 시작하려는 친구들부터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까지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가장 많이 들었지만 정말 제대로 답해주기가 정말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 답을 하기가 곤란하냐?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건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군가에게도 예스다, 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저는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6개월의 수업 시간 동안 차근차근 발전을 했고요. 10명의 친구들 가운데서 1등으로 학원을 졸업하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 상담을 하실 때 이제 선생님께서 저한테 아나운서를 그만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미지였어요. 제가 다른 또래의 친구들보다 왜소하고 또 어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다 보니까 이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13년 동안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만큼 기상캐스터의 일을 정말 사랑하는 만큼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의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실제로 또 두 아이의 엄마인 학생이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라고 해서 찾아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나이보다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조금 취업을 하기에 어려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저희와 함께 한 후에 진짜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30대 중반인 친구가 방송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예전에 배운 적이 있지만 다시 배우고자 찾아온 적이 있거든요. 이 친구 또한 리포터로 지금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사실 점집에서도 알려줄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끝까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속 시원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베스트 5 질문들 진짜 친구들이 상담하기 전에 요것만 알고 가도요.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아카데미를 선택할지 말지에 대해서 좀 감이 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저희는 또 꿀 아이템으로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 쪼놀이터 여러분 안녕!